여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두 남자가 싸우는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주먹 다짐을 하는 일은 흔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고 미남을 차지하기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죠? 때는 1552년 이탈리아 나폴리였습니다. 이 시절 나폴리의 최고 미남은 파비오 디 제레솔라였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 나폴리 사교계의 모든 여자들이 파비오와 연애하고 싶어 끙끙 앓고 있었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사벨라 디 카라지와 디암브라 디 페티넬라 역시 파비오에게 무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디암브라는 파비오와 점차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두근두근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미혼인 남녀가 연애 중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파비오와 디암브라는 비밀리에 구석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이고는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잠깐의 키스, 연회장에서 스치는 손가락. 디암브라는 설레는 연애에 심장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긴 비밀 연애였는지 디암브라는 친구인 이사벨라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리 사교계의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디암브라는 파비오와 만나 비밀스러운 스킨십을 나눌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죠?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난 파비오가 디암브라가 아니라 디암브라 옆에 이사벨라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무심한 눈빛도 아니고 아주 찐득찐득한 것이 누가 봐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디암브라의 촉이 경고를 울리자 디암브라는 숨을 몰아쉬고 이사벨라를 구석으로 끌고 가 물어보았습니다. 너 파비오랑 무슨 사이야? 그러자 이사벨라는 부끄러워하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났어? 우리 사실 만난 지 좀 됐어. 아, 이게 무슨 소립니까? 파비오는 내 남친인데 싶어 디암브라는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양다리 걸친 남자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사교계의 꽃돌이 파비오를 놓치긴 아까웠는지 디암브라와 이사벨라는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는 눈빛으로도 숨길 수 없는 파비오의 사랑이 보이지 않느냐고 외쳤고 디암브라는 파비오가 애정의 징표로 준 선물을 내밀었죠. 서로를 노려보며 부글부글 끓던 두 친구. 디암브라는 결국 누가 파비오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결판을 내려야겠다며 오랜 친구인 이사벨라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냥 파비오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 아닌가 싶으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구도 파비오의 의견은 묻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혼식으로부터 6일 뒤 두 여인이 남자를 걸고 결투를 벌인다는 소문은 나폴리 전역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기하고도 충격적인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나폴리 근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모여들었죠. 이 시절 나폴리는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스페인 총독이 이 결투의 심판으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린 이른 아침, 이사벨라와 디암브라는 결투하기로 약속한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투를 할 때면 이런 가늘고 뾰족한 검인 레이피어를 가지고 싸웠지만 이사벨라와 디암브라의 분노에 가느다란 레이피어는 너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와 디암브라는 미리 약속한 대로 갑옷을 입힌 거대한 말을 이끌고 등장했습니다. 푸른 갑옷 차림의 이사벨라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투구를 썼고 디암브라는 초록 갑옷 차림에 금으로 새겨진 뱀 장식의 투구를 썼죠. 두 여인은 마상시합에 나온 기사들처럼 말에 훌쩍 뛰어올라 묵직한 랜스를 손에 쥐었고 나팔 소리가 울리자 서로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한 차례의 부딪힘 끝에 랜스가 부서지자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메이스를 꺼내 서로를 향해 후려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암브라는 이사벨라의 방패를 반 넘게 부수고 이사벨라를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승자가 정해진 듯 하자 디암브라는 말에서 뛰어내려 군중을 돌아보며 승리의 기쁨에 젖었죠.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사벨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춤에 검을 뽑아 디암브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뒤에서 들어온 공격에 디암브라는 속절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디암브라 위에 올라탄 이사벨라는 친구의 투구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였죠.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일까요?
투구의 끈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벨라는 먼저 말에서 떨어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파비오는 디안브라의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승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비오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글쎄요, 그 누구도 파비오의 의견은 끝까지 물어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의 놀라운 결투는 나폴리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이 되었죠.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이탈리아에 머물던 스페인 화가 후세페 데 리베라는 당대 나폴리 총독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림 속의 두 여인은 이사벨라와 디안브라를 그린 거긴 하지만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을 상징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을 그리는데 메이스로 방패를 후려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그림 속의 여인들은 전해지는 이야기와는 달리 검을 들고 고대 신화 속 등장인물 같은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66년 스페인 알카사르 궁의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1734년의 화재에서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복구하려던 과거의 노력은 오히려 그림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죠. 최근에 와서 다시 옛 색감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결투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니 기회가 생긴다면 전설로 남은 이사벨라와 디안브라의 결투를 감상해보세요. 새벽 이슬을 헤치며 멋진 결투를 벌였던 두 사람이 이후에는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진한 우정을 이어갔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실 거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